요즘 주변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어쩐지 꼭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혼자서는 좀 버겁다. 무언가 아주 큰 벽 앞에 서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들겠다는 그런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목표는 저기 저 멀리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꼭 지금 우리 시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가장 근원적인 감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의 아주 작은 고민에서부터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요. 더 풍요로운 삶, 더 안정된 미래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때로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만약에 아주 먼 옛날, 아직 제대로 된 말도 글도 없었던 그 시절의 우리 조상들도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석기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것이 석기의 삶에서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며칠째 이어진 허기를 채우려고 석기는 사냥을 나섰습니다. 숲속을 한참 헤매던 그의 눈에 살이 통통하게 찐 정말이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 멧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며칠 동안은 우리 가족 모두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배부르게 먹고 웃을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석기는 얼마 전에 정말 공들여서 만든 끝이 아주 날카로운 찌르개를 손에 꽉 쥐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숨까지 참아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멧돼지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야생동물의 감각이라는 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석기가 겨우 무기를 던질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가기도 전에 멧돼지는 무언가 서늘한 기운을 느꼈는지 손살같이 숲속 깊은 곳으로 휙 사라져버렸습니다. 허탈함에 잠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던 석기는 그래도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생각에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죠.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바람이 부는 방향까지 다 계산하면서 다가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눈치가 정말 빠른 사슴은 그의 존재를 알아채자마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몇 번이고 실패가 반복되자 석기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굴로 돌아오면서 석기는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겠구나. 나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예민한 저들을 내 두 발로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다면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냥감이 내 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해. 이건 단순히 실패에 대한 좌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아주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거죠.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석기는 옆 동굴에 사는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어부였죠. 석기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무기, 그 찌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뾰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찌르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로군. 이것만 있으면 어떤 짐승이라도 문제 없겠어. 하지만 그 칭찬에 석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웠는데 정작 사냥에 나가보니 이걸 써보기도 전에 동물들이 다 도망가 버려고 말았네. 석기의 한숨 섞인 푸념에 옆집 남자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자네 마음 내가 아주 잘 알지. 나도 물고기 잡는 건 자신 있지만 저기 무태 사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어찌나 빠른지. 솔직히 혼자서는 도저히 사냥을 엄두를 내지 못했네. 그의 말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각자 잘하는 분야는 있지만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의 한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석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동물들을 쫓아다니는 대신에 놈들이 꼭 지나다니는 길목에 숨어서 기다려볼까 하네. 혹시 자네가 반대편에서 소리를 내서 사냥감을 내가 숨어있는 쪽으로 몰아주기만 한다면 이 찌르개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덧붙였죠. 만약 자네가 도와줘서 우리가 사냥에 성공한다면 잡은 사냥감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반으로 나누겠네. 이게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제안 아니었을까요? 그냥 도와달라는 부탁을 넘어서 누가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그 결과물에 대한 공정한 분배까지 약속하는 인류 최초의 계약 같은 거였으니까요. 옆집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석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남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함께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혼자일 때 느꼈던 그 막막함과 불안함 대신에 함께라는 든든함과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그들은 곧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석기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완벽하게 숨겼고 옆집 남자는 멧돼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쪽으로 멀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옆집 남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멧돼지를 몰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멧돼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그 방향은 정확히 석기가 숨어있는 좁은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석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멧돼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 바로 그 완벽한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찌르개를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찌르개는 정확하게 멧돼지의 옆구리에 명중했고 거대한 멧돼지는 몇 걸음 더 비틀거리다 이내 땅에 쓰러졌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정말 엄청난 성공의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커다란 멧돼지를 힘겹게 끌고 와서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석기는 기분 좋게 제안했죠. 오늘 저녁은 우리 동굴에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게 어떤가? 옆집 남자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자기가 담가둔 과일주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두 가족은 따뜻한 불주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소한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동굴 밖으로 솔솔 퍼져나가 온 마을에 그들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 냄새는 그냥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협력이라는 이 새로운 방식이 얼마나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죠. 밤새 마을에 퍼져나간 그 고소한 냄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앞동굴에 사는 남자와 뒷동굴에 사는 남자가 석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그 풍성한 식사에 대해 물었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큰 멧돼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죠. 자신들도 그 새로운 사냥 방식에 끼워달라고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건 이처럼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싹 텄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옆집 남자가 겁점스러운 얼굴로 석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복의 석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애써 잡은 사냥감을 나눌 때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건 결코 이기적이거나 못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쵸?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옆집 남자의 우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성공해서 얻은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누구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안정적인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고민이죠.
만약 여러분이 석기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눈앞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인가? 석기 또한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석기는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다시 불러 모아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눠 가질 몫이 줄어들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우리의 힘을 모두 합쳐서 훨씬 더 큰 것을 잡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으니 이제 우리는 작은 멧돼지가 아니라 저 거대한 메모드나 코끼리도 사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는 분배의 문제에서 전체 파이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성장의 관점으로 문제를 전환시킨 것이죠. 석기의 말을 들은 옆집 난자의 얼굴이 서서히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4조각으로 나누면 각자의 몫은 처음보다 당연히 줄어들죠. 하지만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서 10조각으로 나누더라도 그 한 조각이 멧돼지 반마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몫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훨씬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온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뜻을 모은 그들은 새로 합류한 사람들에게도 찌르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 중에 앞동골 낭자가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겁니다. 그는 석기에게 딱 한 번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더니 오히려 처음 이걸 개발한 석기보다도 찌르개나 주먹도끼 같은 도구들을 훨씬 더 정교하고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솜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석기는 앞동굴 남자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주는 정말로 뛰어나구나. 참으로 슬기롭게도 한번 배운 것을 응용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니 앞으로 내가 자네를 슬기로운 사람이라 부르겠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제 그들의 공동체는 단순히 머릿수만 늘어난 집단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 전문가를 갖춘 강력한 팀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기로운 사람이 밤새 만들어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무기를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대한 코끼리를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혼자서는 멧돼지 한 마리도 잡기 어려워서 절망했던 한 남자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각자의 힘과 지혜를 합쳐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위대한 행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인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협력을 제안하고 그 성공 뒤에 찾아온 분배의 갈등 앞에서 파이를 나누는 대신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견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아주 먼 옛날의 이 작은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